기적의 내 사용법인데, 숫자의 이미지화. 숫자, 어떤 사람들은 숫자를 굉장히 잘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기억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 날짜, 번호, 통계 기억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는 숫자 자체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보다도 단어가 쉽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가 의미가 부여가 된다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패턴이 있는 수열을 보거나 수열의 생일과 같이 익숙한 숫자가 보이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숫자 기억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각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숫자보다는 단어의 시각화가 더 쉽습니다. 많은 양의 숫자를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을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숫자의 모양. 숫자 0에서 10은 숫자의 모양만으로도 그림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4를 8을 참고하세요. 여러분이 소의 위장이 4개가 있다는 사실을 외워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말도 안 되는 그림이지만 소 뱃속에 덧돈 것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것을 또렷하게 연상하면 평생 그 내용을 까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운율 넣기. 이것은 숫자의 발음을 사용한 연상 기법입니다. 영어로 fo의 발음은 do와 발음이 비슷하고 five는 hive와 비슷합니다. 그림 4.9에 각 숫자에 대한 예제가 있습니다. 4, 5. 숫자 모형의 예는 촛불, 백조, 수갑, 돛담배, 후크, 요요 등등. 숫자 운율의 예는 10대, 틴, 썰매, 시, 바다, 여, 무릎은 나인, 국수, 마이, 맥주, 비어. 영어를 잘 알아야 되겠네. 자, 예제는 소위장은 몇 개인가? 4개. 문어의 심장은 몇 개인가? 답은 3개. 문어의 심장에 수갑이 채워진 그림을 연상합니다. 메이저 기법. 메이저 기법은 숫자에 특화된 기법입니다. 앞에서 다른 기법보다 더 큰 숫자를 다룰 수 있습니다. 숫자를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기법은 단어가 숫자보다 더 연상하기 쉽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기법은 먼저 숫자를 단어로 변환한 다음에 그 단어를 통해서 그림을 연상합니다. 숫자를 다음과 같이 변환합니다.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모음 A, E, O, O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H, W, Y와 같은 자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월어 쌍자음은 한 글자 또는 T 또는 D, N, M, R,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두 문자를 이렇게 하고 N 2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M은 3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R은 4의 R이 있다. L은 50을 의미하는 로마 문자다. L. G 또는 J는 알파벳 G는 6과 비슷하다. 6, J. K는 2개의 7이 맞되어 있다. 2개의 7이 맞되어 있다. 코트와 V, 8, 엔진, 코트와 엔진. R 또는 P는 9의 거울 이미지는 P, 거울. Z 또는 S, 제로. 따라서 컴포 F는 숫자 8 하나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쌍자음 사이에 모음이 있다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서 릴리는 L이 2개 있기 때문에 5를 2번 셉니다. 이 기법은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법의 기능은 숫자를 단어로 만들어서 기억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 뿐입니다. 숫자에는 이미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43을 기억하고 싶다면 4의 그림과 3의 그림을 혼합합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숫자를 개별적으로 기억하기보다 통째로 기억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43을 위한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숫자가 99보다도 크면은 그때부터 두 그림을 혼합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각 숫자의 이미지를 자다가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숫자를 양방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 14와 연관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며 또 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숫자도 떠올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제를 4.11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는 T와 R, 톨, 14 15는 T와 L, 톨, 92는 T와 N, 펜 65는 G와 L인데 그래서 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숫자를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예를 볼 수가 있네요. 도미니크 기법은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이 만들었기 때문에 도미니크 기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기법도 숫자를 글자로 바꾸지만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 기법은 각 글자를 유명한 인물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물을 생각할 때 쌍방향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메이저 기법에서 사용한 이미지보다도 더 쓸모가 있습니다. 숫자 10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연관이 있습니다. 숫자의 인물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07번은 제임스 본드를 연상하고 14번은 요한 크루이프를 연상합니다. 오브라이언은 친구, 즉 배우, 가수, 개그맨, 만화 주인공을 역사인물을 포함한 다양한 인물을 섞어서 연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인물의 성격이 극명하게 다를수록 기억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오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물을 생생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인물을 대표하는 성격이나 외모적인 특징을 한 개 정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외모적 특징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이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기법은 숫자쌍을 외울 때도 좋습니다. 하나의 숫자쌍마다 한 명의 인물을 연관짓기보다는 한 인물의 행동과 결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6번은 에즈로 변환하고 이것으로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연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99가 넘는 숫자에 명확한 구조적인 쓰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브라이언은 인물, 행동의 구조를 만들어 숫자를 연상합니다. 자, 오리 만화 캐릭터 머니게임에서 닐 암스트롱 다리 표현한 사람인데 로켓 비행. 이렇게 53은 에릭 클랜턴 기타 연주 기타를 연주한다고 91은 닐 암스트롱 44는 오리 만화 캐릭터 머니게임. 이렇게 숫자의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배열하기, 숫자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만으로는 긴 수열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배열하여 수열을 순서대로 기억할 때 합니다. 이때 로키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숫자 비율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크기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비율의 숫자 또는 방의 크기에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조율 한기대의 세계 기록은 소수점 이하 10만짜리입니다. 원조율을 외우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대회입니다. 흥미로운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활용은 숫자가 포함된 정보라면 이 기법을 사용하여 어느 종류의 정보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메이저 기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래 예제는 메이저 기법의 변형입니다. 전화 지역 번호가 030이라면은 LCM에서 하이킹 중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020이면은 햄스터 아들 생각하는 정신 나간 아주머니를 생각하고 원소와 원자 질량인 니켈은 5871은 피클이 연을 날리려고 살아났다. 뭐 이렇게 징크는 6537 싱커 클로그도 위드 젤 먹 젤과 똥으로 막힌 싱크라 원재열 N 수가 타로 꼬리벤 펜 조건방이 다양하게 이렇게 연상을 해서 활용을 해볼 수 있다. 그 외의 기법들은 노래 이름은 생각나지만은 음절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때 말이 혀끝에서 뱀뱀 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 정보를 까먹은 것이 아니라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기법을 써도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범주 찾기. 뇌는 정보, 범주를 구분하여 저장합니다. 만약에 긴 목록의 개념들을 외워야 한다면 기억하고자 하는 개념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생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범주 안에 어떤 여론이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트렌드를 포함합니까? 노래 이름을 기억할 때 그 곡을 부른 가수를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이름을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노래 이름들을 나열하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찾던 노래 이름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개념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마인드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개념과 관련된 용어 또는 범주를 마인드맵에 적습니다. 3장에서 설명한 핵심 주제를 찾는 방법을 참고합니다. 이름을 기억할 때는 마인드맵 기법보다는 맥락 단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락 단서. 갑자기 친구나 지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과 어울리는 친구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자주 어울리는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 주변 지인을 생각하다가 잊어버렸던 친구의 이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떤 개념의 이름을 까먹었다면 그 개념과 연관된 단어나 용어를 떠올려 봅니다. 이름을 까먹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친구를 만났던 장소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파티에서 만났나요? 아니면 업무 미팅 때 만났나요? 어디서 만났나요? 그곳에 누가 있었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개념 때는 이런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모두 적습니다. 긴장 풀기,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기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면 내가 기억을 차단합니다. 가능하면 너무 기억력을 혹사시키지 말고 휴식하면서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혹사시키지 말고 시각적 생각과 청각적 생각이 있고 시각적, 청각적 이렇게 눈 사용하기. 친구들과 재미있는 실험을 해봅시다. 친구들의 눈을 관찰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사실을 말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 4.14를 보세요. 그림에 설명된 행동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왼쪽 상단을 바라보면 내가 시각 정보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을 바라보면 청각 정보를 불러옵니다. 오른쪽 상단 또는 오른쪽을 보고 있다면 정보를 장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의 움직임은 뇌에서 정보가 처리된 부분의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두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인구의 15%는 정반대가 적용됩니다. 바로 왼손잡이들입니다. 알고 보니 왼손잡이인 친구를 눈의 방향만 보고 거짓말쟁이로 오해를 하면 낭패이기 때문에 친구나 지인들을 신문하기 전에는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평상시에도 이 원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질문의 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시험지만 바라본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써야 할 답이 읽어본 적이 있거나 써본 적이 있다면 천장을 응시합니다. 만약에 들어본 적이 있는 거라면 눈을 왼쪽으로 돌립니다. 알파벳 쓰기. 최후의 수단을 알파벳을 활용하여 이름이나 개념을 기억해냅니다. 알파벳을 순서대로 떠올리면 기억하고 싶은 단어의 첫 글자가 나와서 단어의 나머지 부분이 생각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25%의 확률로 정답이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알파벳 쓰기. 알파벳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알파벳으로.